배열로 구현한 스택의 구조체와 함수 선언은 array stack.h 파일에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구현한 소스는 array stack.c에 있죠. 그리고 앞서 배열로 구현된 스택을 실제로 이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은 example 04_01.c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 장별로 솔루션 폴더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4장에 해당되는 폴더와 솔루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04_01 우리 첫 번째 배열로 구현한 스택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갔어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솔루션 우리 위치를 C의 DS 밑에 만들기로 했었죠. 솔루션 이름 04장입니다. 솔루션 디렉토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04_01 배열로 구현한 스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누른 다음에 우리 빈 프로젝트로 하기로 했었죠. 마침 자, 이제 우리 파일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헤더 파일로 가서 추가 새 항목 그래서 이름을 array stack.h 파일 만들고요. 파일 이름 주의해 주시고요. 추가. 자, 그러면 소스 파일 2개 만들어야 되죠? 새 항목으로 array stack.c 작성자 C죠? C로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example 04_01.c 추가.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모두 한번 저장해 줄까요? 모두 저장. 자, 다음에 실제로 소스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제공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시면 여기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 가시면서 소스의 의미를 한번 생략하게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모두 저장 하고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4_01 빌드. 성공적으로 빌드가 끝났네요. 자, 이제 그러면 실제 소스를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의 구조체가 array stack.h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rray stack.h 파일을 보면 실제 그 스택에 대한 구조체가 array 스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rray 스택은 기본적으로 최대 원소 개수, 그러니까 이게 배열의 크기죠. 그래서 스택에서 저장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바로 max element count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가 current element counter고요. 그리고 배열을 통해서 스택을 구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저장을 위해서 1005에 해당되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택이 기본 저장된 단위가 array stack 노드죠. 그래서 array stack 노드는 위에 보시면 정의되어 있는데 데이터로 실제로 캐릭터 데이터 하나만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독자 여러분 중에서는 굳이 이렇게 array stack 노드라는 별도의 구조체를 왜 만들어서 좀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 지금은 캐릭터 데이터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터 밸류를 넣는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값들을 동시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해 보시면 이게 별도의 어떤 랩핑하는 이런 둘러싸는 이런 별도의 구조체 하나 더 있는 것이 상당히 더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체와 탑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별로 구현한 스택은 array 스택 구조체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P 엘리먼트가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배열은 배열의 크기가 얼마였죠? 예,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였죠. 예, 배열의 크기는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저장되는 배열에 저장되는 각각의 엘리먼트 원소는 뭐였죠? 예, 어레이 스택 노드 구조체였죠. 자, 그런데 인덱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점점점 제일 마지막에 지금 비어있네요. 비어있는 이 노드의 인덱스는 뭐죠? 예,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빼기 1입니다. 왜 빼기 1이냐면 예,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탑. 자, 탑은 뭐라고 그랬죠? 예, 가장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라고 그랬죠. 가장 최근에 저장된, 즉 가장 최근에 푸시된 자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탑은 어떤 자료죠? 그러니까 이 탑의 이 인덱스는 어떻게 되죠? 인덱스는 예, 바로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드 개수가 current element count죠. 근데 여기서 빼기 1은 왜 해줬죠? 예, 빼기 1은 왜 해주냐면 빼기 1은 예,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따라서 탑은 예,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 현재 노드를 가리킨다. 바로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산 단위로 소스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택을 생성하는 소스를 먼저 살펴보죠. 자, 스택을 생성하는 함수는 create array 스택입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최대 원세 개수,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전달받고요. 생성된 스택, array 스택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 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create array 스택은 결국 메모리를 할당하고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이 함수의 역할인데요. 메모리 할당 먼저 어레이 스택 자체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성공을 하면 0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근데 그 크기는 얼마만큼 되냐면 어레이 스택의 그 크기만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0으로 초기화해주고 맥스 엘리먼트 카운트, 즉 스택이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원세 개수는 사이즈, 전달받은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초기화 끝났나요? 아니죠? 실제 배열을 생성해줘야겠죠? 배열은 mlog을 써서 사이즈 개수만큼 어레이 스택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가 할당이 성공했는지 체크를 해주고요. 성공했으면 0으로 또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죠? 실패했으면 자, 그냥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풀이를 해주죠. 이 풀이는 뭐죠? 그렇죠.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해준 그 어레이 스택에 대한 포인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메모리 할당을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에서는 실패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첫 번째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이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라고 그러죠. 메모리 리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할당 및 초기화가 끝났으면 할당된 어레이 스택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으로 이 함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푸시 연산을 살펴볼까요? 자, 푸시 연산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현재 배열에 빈 공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탑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 추가가 가능한지, 배열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current element count가 max element count보다 작으면 되죠. 만약에 current element count가 max element count와 값이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urrent element count가 max element count보다 작은 경우에만 새로운 원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자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빈 공간에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 주면 되죠. 자료를 대입해 주면 되는데 자, 인덱스가 어떻게 되죠? 배열의 인덱스가 그렇습니다. current element count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현재 탑 위치는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노드는 새로 푸시되는 자료는 current element count에 넣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탑은 빼기 1이고 새로 추가되는 것의 위치는 current element count라는 거. 이 점에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탑 위치를 옮겨줘야겠죠? 어디더요? 예, 기존의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 값에서 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볼까요? 자, 배열로 구현한 스택에서 push 함수, push AS입니다. AS는 뭐의 약자일까요? 예, array 스택의 약자겠죠? 자, 그래서 전달받은 엘리먼트 데이터, 엘리먼트를, 자료를, 자, 크게 3단계. 먼저, 스택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isArrayStack full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자, 기존의 이 스택에 빈 공간이 확인한 다음에, 풀이 아니다.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자료를 추가하죠. 자, 그래서 인덱스를 뭘로 있죠? 예, current element count를 이용했죠. 그래서 current element count 인덱스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탑의 위치를 1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푸시가 끝났다라고 리턴해주면 푸시 연산이 끝나게 되죠. 자, 함수 isArrayStack full을 한번 살펴볼까요? isArrayStack full은 제일 밑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재 저장된 엘리먼트 노드의 개수가 최대 노드의 개수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만약 같다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공간이 없다. 꽉 찼다는 거고, 같지 않다면요. 같지 않다 그러면 펄스가 되니까 더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열로 구현한 스택에서 기존에 저장된 자료를 제거하여 반환하는 팝 연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팝 연산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 팝이 공백 상태인지 empty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empty 상태라면 저장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너를 리턴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반환될 노드를 메모리 할당한 다음에 값을 채워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제거하여 반환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탑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mpty 상태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current element count가 0인지 0이면 empty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0보다는 크면 팝할 수 있겠구나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몰록 할당한 다음에 값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탑의 위치를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값이 하나 제거되었죠. 제거되었기 때문에 1이 더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1이 더 감소되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팝 함수를 살펴봅시다. 팝 AS죠. AS는 array 스택의 약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empty인지를 점검하는 거죠. empty를 점검하는 함수는 is array stack empty라는 함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 카운터가 0인지를 점검해서 0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자, 그래서 empty인지를 점검해줘서 empty가 아니다 그러면 리턴할 array stack 노드를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메모리 할당에 성공했으면 그 값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스타 연산자를 통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탑에 저장되어 있는 탑 위치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이죠. 저장되어 있는 값을 대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탑의 위치를 1 감소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팝 연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피클 연산은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그 값만, 노드만 반환한다고 그랬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p 리턴은 배열의 현재 탑 위치에 있는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탑 위치가 그대로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피크는 먼저 공백인지를 살펴서 공백이면 뭐가 리턴이 되죠? 공백이면 널이 리턴되는 거죠. 공백이 아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리턴하는데 현재 탑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포인터를 앰퍼센트 연산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 그게 바로 피크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현한 내용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예제 시나리오는 A, B, C, D 이 4개의 자료를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팝을 한번 실행을 하죠. 그러면
어떤 자료가 파일이 될까요? 가장 최근에, 가장 나중에 저장된 D가 아마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 피크를 하면 뭐가 리턴될까요? D가 파일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인 C가 피크가 되겠죠? 실제 한번 볼까요? 자, example 04_0.c 파일 볼까요? 먼저 현재 어레이 스택의 내용을 출력해준 디스플레이 어레이 스택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스택의 크기, 그러니까 max 엘리먼트 카운트와 현재 노드 개수, current 엘리먼트 카운트를 출력해주고요. 비어있는 노드에 대해서는 비어있다. 그리고 비어있지 않는 노드에 대해서는 실제 그 내용,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로 가볼까요? 메인 함수는 앞서 시나리오에서 보신 것처럼 A, B, C, D 4개의 자료를 차례대로 푸시를 해줍니다. 푸시를 해준 다음에 화면에 그 내용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디버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볼까요? 자, 디버그 메뉴 가셔서 중단점 설정 있죠? 누르시고 자, 그런 다음에 팝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팝을 한번 실행을 하죠. 그러면 그리고 팝이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널이 아닌 값이 리턴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 리턴된 노드의 값을 출력해 주고요. 출력 끝난 다음에 새로운 전달받은 노드를 메모리 해제해 주는 거. 왜 메모리 해줘야 되죠? 팝에서는 우리 에몰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했었죠. 사용 끝났으면 플레이 해준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팝이 끝난 다음에 한번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자, 여기서도 디버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중단점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피크를 한번 하죠. 피크를 한 다음에 그 피크가 된 게 널이 아니면 그 내용을 출력해줍니다. 자, 피크는 메모리 할당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포인터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가 없다는 거. 팝한 경우에는 프리를 했다는 거. 그 차이 명심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해준 다음에 이제 실제 메모리 해제해주는 건 남겨되겠습니다. 이번째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한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배열과 달리 연결 리스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C의 포인터, 그러니까 링크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경우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배열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택의 크기,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스택이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를 이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직접 스택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택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탑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3장에 있는 소개한 일반적인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스택에 특화된, 그래서 이번 장에서 별도로 또 연결 리스트 스타일로 스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과 달리 3장에서는 이제 하살 방향이 정방향이었죠. 근데 이번 장에서 스택은 탑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서부터 그 이전으로 3장에 있는 3장 연결 리스트와 그 포인터의 그러니까 링크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 링크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자면 여기 맥스 엘리먼트 카운터가 없죠? 그 이유는 스택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노드 개수는 동일하게 저장하고요. 탑 노드에 대한 포인터죠.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 실제로 소스를 보면서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 구성은 동일합니다. 구주체와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는 헤더 파일과 그다음에 실제 구현된 소스가 있는 C 파일 그리고 예제 파일 실제 만들어 볼까요? 추가를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 그래서 이름을 04_02 하겠습니다. 다음 콘솔 프로그램을 우리 빈 프로젝트로 하기로 했죠? 빈 프로젝트 지원합니다. 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헤더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 이름이 링크드 스택 .h 파일 확장자.h 붙여주지 마세요.
자, 다음 소스 파일 2개 추가해야 되죠. linked stack.c 파일 확정자.c입니다. 추가. 마지막으로 소스 파일 추가. 사양목 example 04-02.c 파일 추가. 자, 그리고 먼저 빌드와 실행을 위해서 미리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04-02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모드 저장 한번 하죠. 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동영상 강의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소스를 복사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시면 자, 여러분 강조하죠. 실제로 입력해 가시면서 직접 타이핑해 가시면서 이런 부분을 학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example까지 모두 복사 끝나면 이 상태에서 다시 모드 저장을 하시고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04-02 빌드. 성공적으로 빌드가 성공했네요. 자,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 자료를 가르치는 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배열로 구현한 스택에서는 탑을 어떻게 가리킬 수가 있었죠? current element count를 이용해서 일종의 인덱스 역할을 했죠? 그래서 current element count 빼기 1 이게 바로 탑을 가리치는 인덱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탑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연결 리스트에서는 탑 노드를 직접 포인터가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pTab 엘리먼트죠. 자, pTab 엘리먼트에서 탑 노드, 가장 마지막이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노드 혹은 가장 최근 자료를 pTab 엘리먼트, 그러니까 탑 노드에 는 포인터가 직접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에서 링크의 방향은 역순이라는 거, 자, 추가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요. 따라서 제일 마지막 노드는 또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기 때문에 널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실제 소스 파일 linked stack.h 파일 한번 볼까요? 자, linked stack 구조체를 볼까요? 앞서 그림에서 여러분 봤죠? 현재 원소의 개수, 현재 노드의 개수를 저장하는 current element count와 그리고 탑 노드를 가리키는 pTab element, 그 포인터죠. 그리고 이 스택에서 저장되는 기본 노드는 스택 노드입니다. 앞서 배열로 구현한 노드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링크 정보가 있어야 되죠. 즉 다음 노드, previous 노드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노드로 링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p링크라는 그런 내부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산 단위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스택을 생성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create linked list. 자, 연결 리스트 구현하는 스택을 만드는 부분이죠. 앞서서 배열 스택과 다른 점은 처음에 그 배열의 크기를 입력 파라미터 받지 않죠. 아웃풋 파라미터는 리턴되는 값은 생성된 링크드 스택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였죠. 먼저 메모리 할당이죠. 메모리 할당을 하고, 자, 링크드 스택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그렇습니다. CS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라. 초기화라고 했죠. 그래서 0으로 사이즈 오브 링크드 스택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이 끝이죠? 끝입니다. 배열 스택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간단해졌죠? 성공했기 때문에 리턴을 p-return, 링크드 스택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연산들 push, pop, pick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지적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push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푸시 연산은 제일 뒤, 그러니까 탑에다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 그랬죠. 자, 이 링크드 리스트 스택 구조체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는 ptab 엘리먼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p스택 하슬 변수자 ptab 엘리먼트는 탑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자, 여기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p 노드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옛날 탑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이 p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p스택 탑 엘리먼트가 기존에 이 탑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걸 가르쳐야 되죠? 새로 추가된 p 노드를 가르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 다음 이 노드의 다음 노드가 기존의 탑 노드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링크드 스택 구조체의 p 탑 엘리먼트가 새로 추가된 p 노드를 가르치도록, 결국 탑의 위치를 변경시켜 준 거죠. 자, 이제 실제 소스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push ls 함수입니다. 여기서 ls는 링크드 스택의 약자죠. 자, 전달받은 입력 파라미터로 스택 노드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 스택 노드 엘리먼트는 새로 추가되려는 노드의 값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값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 노드를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몰락을 통해서 새로 p 노드를 생성해줍니다. 이걸 체크를 해준 다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런 다음 값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새로 생성된 p 노드의 값으로 전달받은 엘리먼트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기존의 탑 노드죠. p스택 하슬 변수자 p탑 엘리먼트, 즉 기존의 탑 노드에 해당되는 그 노드가 새로 추가된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도록 링크 값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의 탑 노드가 새로 생성된 노드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추가되는 현재 스택의 엘리먼트 개수를 1 증가시켜주고 성공적으로 푸시가 끝났음을 리턴 값을 true로 세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탑 노드를 제거해서 반환하는 팝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기존의 탑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ptab 엘리먼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ptab 엘리먼트 가리키는 이 노드가 현재의 탑 노드가 되겠죠. 자, 이걸 제거해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기존 탑 노드의 다음 노드인 p스택 ptab 엘리먼트 p링크. 자, 이 녀석이 현재 탑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겠죠. 이 노드가 새로운 탑 노드가 되고요. 그래서 링크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반환되는 이 노드의 다음 노드 정보가 인 p링크까지 살아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null 값을 대입해 줘야겠죠. 자, 이것이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에서 팝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팝 ls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리턴되는 스택 노드 포인터는 일단 처음에 null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현재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인지 공백 상태인지 먼저 검사를 해줍니다. 공백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주죠? 리턴되는 노드가 현재의 스택의 탑 노드가 되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택의 탑 노드가 리턴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도록 탑 노드를 변경시켜주죠. 그리고 주의할 거 하나, 제거돼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환되는 노드의 다음번 링크 정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null 값을 통해서 링크 정보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엘리먼트 카운트, 현재 노드 개수를 한 개 감소시켜주죠. 이런 식으로 팝 연산이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피클 연산은 자료를 반환할 때 기존 스택에서 자료를 제거하지 않고 단순 반환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ptab 엘리먼트 가리키는 현재 탑 노드에 대한 어떤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pick ls 함수를 보시면 늘 체크를 한 이후에 empty 상태가 아닌지를 검사한 이후에 실제 탑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반환하는 것으로 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된 스택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해제하는 delete linked stack 함수를 볼까요? 자, 여기서 노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p 노드가 있고 p del 노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p 노드는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순회를 위한, 다음번 노드로 계속 이동을 위해서 그 포인터 연산, 포인터를 저장하는 노드가 되어 있고요. p del 노드는 말 그대로 메모리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노드입니다. 수술 보시면 p 노드는 처음에 탑 노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 노드가 노드이 아닐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돌면서, 즉 스택의 제일 첫 번째 노드까지 루프를 돈다는 얘기죠. 탑 노드부터 시작해서. 자, 이때 p del 노드는 p 노드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한데요. p 노드는 p 노드 하슬표 연산자 p 링크 뭐죠?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로 이전하는 거죠. 사실은 다음 노드라기보다는 이전 노드죠. previous 노드. 노드의 연결 링크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요. 따라서 p 노드는 이전 노드로 이동되어 있고요. 현재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루프를 계속 돌면서 각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소스가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루프를 끝마치게 되면 현재 스택에 저장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택 자체에 대한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것으로 delete linked stack의 함수의 로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택이 가득 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is linked stack full 함수의 경우에는 언제나 false를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배열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false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백 상태인지 empty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앞서 별로 구현된 스택에서 마찬가지로 current element count가 0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백 상태인지 여부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에 관련된 모든 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히려 앞 3장에서 살펴본 리스트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택의 경우에는 스택 자체에 대한 이런 구현에 관한 소스보다 오히려 스택을 응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스택의 응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